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가을 끝자락의 빛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부서지듯 들어오던 잔잔한 오후였어요. 김윤정은 늘 하던 대로 남편 정태수의 양복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갑을 꺼내는 일도 늘 해오던 습관이었어요. 남편은 소지품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윤정이 나서서 챙기곤 했거든요. 지갑 속 카드를 정리하다가 손끝에 바스러질 듯 얇은 종이 한 장이 걸렸어요. 작게 2번 접혀 있었고 거의 손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쪽지였어요. 윤정은 별 생각 없이 종이를 펼쳤는데 그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처럼 묘한 기운이 스쳤어요. 쪽지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잊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꼭 당신 마음대로 해요. 글씨체는 여성의 것처럼 둥글고 단정했어요. 윤정은 본 적 없는 필체였어요. 정말 아주 낯설었어요. 순간 한꺼번에 많은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왜 남편의 지갑 속에 이 쪽지가 들어있는지, 왜 이렇게 말없이 접혀 있었는지, 더군다나 왜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라는 문장이 적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은 그저 단단하게 굳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한 줄 한 줄이 윤정의 마음 깊은 곳을 아주 흔들어 놓았어요. 윤정은 쪽지를 다시 내려다보았어요. 볼수록 종이에 적힌 말들이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친밀함이 묻어 있는 듯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윤정은 순간 굳어 있는 남편의 뒷모습들, 요즘 들어 더 잦아진 야근, 말이 줄어들었던 식탁의 공기,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떠올랐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나쳤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동안 보지 못하던 무늬가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처럼요. 윤정은 손이 떨려서 쪽지를 접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태수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낯설게 들렸어요. 윤정은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쪽지가 손바닥 안에서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종이가 아니라 무언가 심장 같은 것을 쥐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태수는 윤정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 지갑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태수 씨?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빠르게 굳어졌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술이 떨렸어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그 침묵이 윤정에게는 대답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이게 누가 쓴 거예요?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윤정아, 그건 너한테 차마 말 못했던 날의 일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정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 못한 날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윤정은 남편의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말 못했던 날이라니 20해를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말하지 못한 하루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 태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마치 오래 숨겨왔던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여느 때보다 더 깊고 어두워졌어요. 윤정아, 그 쪽지는 정말 오래된 일이었어요. 나 혼자 묻어두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오히려 윤정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 왜 아직도 지갑에 넣어두고 다녔어요? 잊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는 말에는 왜 대답을 못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말끝은 계속 떨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종이 조각에 눌린 듯 흔들렸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내가 처자에 가지던 해였어요.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밤마다 회사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윤정은 그 시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입덧 때문에 힘들어 누워만 있었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눈물만 흘렸던 날들이었어요.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회사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내가 맡은 일 때문에 동료 한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윤정은 눈을 깜빡이며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이야기는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그 쪽지의 문장들 고마웠어요. 잊지 않을게요. 다음엔 꼭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 문장과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쪽지를 남겼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정말 괜찮다고. 다음엔 내 결정대로 일을 끌고 가도 된다고. 나보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윤정은 한순간 멍해졌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쪽지는 외도가 아니라 그 사고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사고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내 탓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평생 마음이 걸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쪽지를 내 책상에 두고 갔어요. 그게 그 종이었어요. 윤정은 손에 힘이 빠져 쪽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야기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지갑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잊지 못했다는 뜻 아닌가요? 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잊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는 걸, 그 사람이 괜찮다고 했어도 난 평생 죄책감이 남았어요. 그날을 잊는 게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쪽지를 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자책과 회한이 섞인 무거운 고백이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남편이 위로받았던 문장들이 윤정에게는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 윤정의 마음을 완전히 흔든 가장 중요한 의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보, 그 사람이 여자였다는 건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걸 숨겼어요? 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문이었어요.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은 채 둘 사이에 어둡게 서 있었어요. 윤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부분, 이제 정말 말해줘야 해요. 나는 이걸로 우리 둘 사이의 스무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태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집 전화가 울렸어요.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의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둘의 인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처럼 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집 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윤정과 태수는 동시에 몸을 굳혔어요. 새벽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반갑거나 가벼운 소식일 리가 없었어요. 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어요. 손끝이 식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이어지더니 어딘가 울먹이는 듯한 낯선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정태수 씨 댁인가요? 윤정은 순간 아랫배가 조여오는 것처럼 긴장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여성은 한동안 말을 이으려다 숨부터 길게 내쉬었어요. 저는 이은정이라고 해요. 혹시 정태수 씨 지금 옆에 계세요?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자였다. 남편이 말하지 않던 그 사람이 정말 여자였어요. 손에 쥔 수화기가 조금 미끄러질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 질문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날카롭게 흘러나왔어요. 스스로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마치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오늘 남편분께 연락을 드리려 했어요. 근데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집 번호로 전화했어요. 윤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 번호를 알고 있다? 번호까지 저장해 놓고 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어요. 그래서요. 무슨 일로요? 이윤정이라는 여자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태수 씨가 예전에 회사에서 저 대신 책임을 지고 혼자 많은 걸 떠안았던 거 알고 계시죠? 윤정은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아까 들었어요. 여자는 마치 울음을 참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그 일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고로 다쳤던 사람이 최근에 재조사를 요청해서 관련자들이 다시 불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태수 씨도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윤정의 시선이 천천히 남편에게 향했어요. 태수는 이미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전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에게 더 크게 다가온 건 그 여자와 남편 사이의 이상한 친밀함이었어요. 이를 이유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풀리진 않았어요. 윤정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새벽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성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정 씨, 제가 이런 말하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태수 씨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나 싶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윤정은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동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큰 감정이 섞여 있는 말투였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혹시 태수 씨 괜찮으신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은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렇기에 더 아팠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윤정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여자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윤정 씨, 그 쪽지 혹시 아직 가지고 계세요? 윤정의 손끝이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왜 쪽지를 알고 있을까? 그 쪽지가 마지막이라더니 왜 지금 다시 그걸 묻는 걸까? 윤정은 그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놓았을 때 윤정의 손은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정은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말하지 않은 마지막 조각이 바로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올 거라는 걸요. 손에 들린 약봉지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마음 한쪽을 쓸어내렸어요. 집문을 열자 익숙한 현관 냄새가 스며왔어요. 늘 같은 집인데 오늘은 어쩐지 벽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조차 들키기 싫어 조심스럽게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지갑에서 꺼낸 쪽지를 다시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어요. 예전에 했던 약속.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글씨는 흐릿했고 시간의 손길이 몇 번이나 스쳐간 듯 잉크가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흐릿한 문장들이 오히려 마음에는 더 선명하게 남았어요. 대체 어떤 약속을 말한 걸까? 내가 모르는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 아니면 나와의 약속이었을까? 수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 10주년 되던 해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남편이 오랫동안 힘들어 했었어요.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았고 장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제가 그걸 다 보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나중에 다 괜찮아지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말이 쪽지의 약속과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문장은 너무 간절했고 그 간절함은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오늘 집에 좀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오늘은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일 말해줄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체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막상 물어보려니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전화가 끊겼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만 남았어요. 시간이 늦어갔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쪽지의 글씨가 자꾸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나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진실을 지난 20년 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을, 어떤 사연을, 어떤 기억을, 그 모든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그리고 내일 그 얘기가 드디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엉켜 잠자듯 깨어있는 밤이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가에 얇게 스며들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창문 밖 새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오늘이 무언가의 끝이자
시작인 것처럼 공기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등이 조금 구부정했고 숨소리가 어딘가 무겁게 울렸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제 말했던 거 오늘 말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낯설 정도로 깊었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당신이 본 그 쪽지, 그거 사실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럼 누구?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20해 전, 우리 결혼 초기에 내가 도와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그 쪽지를 남겼어요. 남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과거를 꺼내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느껴졌어요.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당시 팀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도망치듯 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자책으로 조금씩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도 모른 척을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퇴근하면 또 혼자였고, 남편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미안할 정도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멈춰 세웠어요. 나도 흔들렸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흔들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팀 이동을 했고 일부러 연락도 끊어냈어요. 그 사람도 끝내 나를 놓아주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게 그 쪽지였어요. 당신이 본 그 말들, 그건 내가 지키지 못한 어떤 마음의 빚이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쪽지를 다시 꺼내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당신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눈물이 남편의 손등 위로 한 방울 떨어졌어요. 난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당신하고만 평생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의 흔들림을 당신에게 숨긴 채 살아온 게 이제 와서 너무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무너져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어요. 여보,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든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말을 이으며 내 속에서도 오래 묵혀있던 문장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 눈을 마주보며 20년의 시간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함께 겪어낸 계절들, 울었던 날들, 웃었던 날들, 서로에게 기대 서 있던 날들이 모두 다 떠올랐어요.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처럼 조용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거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의 숨소리만이 천천히 오르내리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불안함과 의심이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슬픔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남편은 손등으로 눈가를 천천히 훔쳤어요. 그 모습이 20해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의 모습 그대로여서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여보, 나는 그 사람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때 내가 너무 약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눈을 돌렸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거짓 없이, 숨기지 않고 온전히 진심만 남은 소리였어요. 나는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숨겨왔던 일이 계속 내 마음을 흔들어서 당신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씁쓸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아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말을 해야 했어요. 누구의 편도 아닌 우리의 편에 서서 해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보, 나는 상처를 안 받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쪽지를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했던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밀려왔어요. 말을 이어가며 내 목소리도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건 큰 용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용기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20해 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좋았던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을 때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는 이유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는 안도와 슬픔이 함께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쥐었어요. 온도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손을 따뜻하게 덮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과거에 누구를 도왔고 어떤 마음이 스쳤든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당신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남편은 작은 숨을 내쉬며 제 손을 감싸쥐었어요. 그 손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아 갔어요. 정말 괜찮아요? 남편이 묻는 목소리는 마치 죄를 인정받는 아이처럼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물음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괜찮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지 않는다면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에 남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우리 손 위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조용히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따스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 쪽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쪽지를 넘어 새로운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어요. 말이 없는데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눈빛만으로도 전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공간인데 어딘가 조금 다른 온도가 감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국을 떠먹고 있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어요. 여보, 오늘 내가 너무 무겁게 만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깊게 전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필요했던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했던 말이었어요. 그게 오늘이 된 것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믿어줘요? 그 질문은 우리 사이의 스물 해가 한순간에 가만히 떠오르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손등을 살짝 살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흔들림을 지나왔어요. 삶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당신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두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남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놓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엔 제가 대부분 했었는데 그날은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묵묵히 그릇을 닦고 물기를 털어내는 손길, 그 작은 동작들이 20해 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한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졌어요. 한참 후 남편은 두 손을 털며 거실로 왔어요.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사실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지면 어쩌나. 내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이 떠난다고 해도 막을 수 없겠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 말이 저를 오래 붙잡던 불안과 같은 색깔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던 건 나도 같았어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쪽지를 본 첫날 정말 모든 게 흔들렸어요. 몸이 차갑게 식고 생각도 안 잡히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었어요. 남편이 살짝 눈을 내리깔았어요. 내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릴지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감춘다면 진짜 거리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떠나지 않았어요.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꽉 붙잡고 다시 서면 돼요. 그게 부부니까요.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보. 나도 잘하고 싶어요. 이제는 더 당신에게 떳떳하고 싶어요. 감추는 일 없이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가 서늘한 밤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하지 않은 손을 내 손이 덮어주며 온기는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없이 서로 기대어 앉아 있는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 수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며 우리의 밤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흔들리는 밤이지만 이 밤도 지나갈 거예요. 다시 아침이 올 거예요. 우리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TV도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울리며 시간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 불안한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내 마음도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은 상처가 다 아물었는지 확인하려는 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다시 걸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지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함께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남편의 어깨가 그 말에 조금 내려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당신이 그쪽을 도왔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마음을 준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걸 숨긴 채 살아왔다는 게 조금 아팠을 뿐이에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당신한테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사이를 더 멀게 만들 뻔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있고 그 무게로 오랫동안 혼자 괴로워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제 말했잖아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상처는 나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노력하면요.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한테 조금만 더 기회를 줘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어요. 숨기는 일, 이제 진짜 끝내고 싶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그래요. 우리 다시 해봐요. 이미 지나간 순간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20회를 살았어요. 그 시간을 믿고 싶어요. 남편이 그 순간 눈을 감은 채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조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안에 진심이 있었어요. 우리 둘은 오래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창밖에서는 도시의 밤이 잔잔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고요히 흔들리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아무 일도 없는 밤 같았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는 아주 긴 하루가 지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 소파에 등을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지갑에서 그 쪽지가 나온 건 아마 이제 정말 말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당신이어서 내가 숨을 수가 없었어요. 이젠 운명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였어요. 아마 그 쪽지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기도 했어요. 남편은 작은 숨을 내쉬며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댔어요. 그 온기가 오늘 하루의 긴장과 두려움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던 밤으로 다시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시간이었어요. 밤 공기가 부드럽게 식어갈 즈음 집안의 불빛도 조금 낮춰졌어요. 우리 둘은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고 서로의 온기가 천천히 마음을 감싸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 후 작은 숨을 내쉬며 몸을 조금 일으켰어요. 여보, 혹시 그쪽 집 내가 처리할까요? 그 말에는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겹겹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쪽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종이는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무엇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대로 두어요. 이건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예요. 지워버리려 하면 자꾸 더 마음을 잡아끌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우리 둘이 앞으로 나아가요.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말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듯 했어요. 정말 당신은 참 강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강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둘이 살아온 시간, 그게 날 버티게 했어요. 당신이 만든 시간들이에요. 그게 나를 잡아준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 내 말이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이 되었을 수도 있고 더 큰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겠지요. 우리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허공에 떠 있는 말들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소파 옆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 초기에 둘이 함께 맞춘 나무 상자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장롱 한켠에 묵혀두듯 놓여 있었던 그것을 남편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몇 장,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 조그만 편지 두세 장, 그리고 빛이 바랜 작은 메모가 몇 개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 중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말했어요. 이 상자를 다시 열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살던 반지하에서 서로에게 썼던 편지도 있고 싸우고 화해했던 날의 말도 있고 다 별거 없는 것들이지만 그게 우리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20해를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추억을 꺼내볼 여유조차 잃고 매일의 무게를 버티느라 서로에게 썼던 마음도 어딘가 묻어두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이 내게 했던 말 생각나요. 당신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 말, 나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건 나였어요. 그 말에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이 쪽지는 내가 실수한 순간의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그림자를 버리기보다 함께 걸어가자고 했어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큰 일이라서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거실 불빛 아래
남편의 손에 들린 메모 상자가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상자 속에는 우리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고, 실수도, 눈물도, 웃음도 다 어우러져 있었어요. 여보, 이 상자, 우리 다시 써요. 어서 바쁘게 살다가 서로 마음 놓치는 날 있었으면 여기에 넣어두자고 했잖아요. 그 약속? 지켜요, 우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시 써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흔들렸던 만큼 이제 더 단단해지면 돼요. 남편은 상자를 조심히 닫고 내 손을 감싸주었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 온도를 내 손이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단단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바람 앞에 놓인 얇은 종이장처럼 손끝이 떨리고 목젖이 흔들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소리를 내면 그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말을 꺼내는 데에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나한테 말해줘요. 그날 지갑 속 쪽지 대체 무엇이었어요?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듯 했어요. 잠시 뒤 남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 쪽지는 내가 20년 동안 품고 다녔던 잘못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우리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였어요. 당신이 내게 미안하다고 했던 날 기억해요? 내가 일 때문에 약속을 자꾸 어기고 당신이 혼자서 울던 날이었어요. 그날 당신이 쓴 쪽지를 내가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쪽지가 내 글이었다니. 왜 그걸 나에게 숨겼는지,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눈앞이 흐려졌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그냥 그날의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갑에 넣어두고 늘 나한테 경고처럼 간직했어요. 더는 당신을 울리지 않겠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생각한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양손을 꽉 쥐었어요. 20년 동안 난 당신에게 미안함을 안고 살았어요. 근데 정작 당신은 그 쪽지가 뭔지도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내가 혼자서만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게 죄책감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는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올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어긋난 마음들이 조용히 맞닿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그 쪽지를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꺼내놓아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은 그제야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시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버리면 내가 그날을 잊을까봐 그게 더 두려웠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20년 동안 혼자 해왔던 싸움이 느껴졌어요. 후회,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을 말하지도 못한 채 지갑 속 쪽지와 함께 묵혀두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자리로 살며시 몸을 기울이고 그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내가 쪽지를 썼던 건 당신한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였어요. 근데 그걸 당신이 이렇게까지 품고 있었다는 걸 나 지금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기억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응, 잊으려 했던 건 아니라서 그냥 그때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감정들을 감당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쓴 쪽지를 나도 잊었나 봐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서 꽉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진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지갑을 꺼내 한 장의 오래된 종이를 꺼냈어요.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흐려져 있었지만 분명 제가 쓴 글씨였어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나를 한 번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20년 전에 제가 그 속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면서 그때의 감정,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모두가 한 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걸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여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응, 당신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내가 다시 그때처럼 당신을 외롭게 만들까봐 늘 조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안에서 한번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는 서로 마음속에만 숨기지 말아요. 그때의 나도, 그때의 당신도 이젠 놓아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린 이제 좀 더 어른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아주 조심히 쥐었어요. 그 순간 20년 동안 서로 모르는 척 넘어갔던 외로움이 드디어 입을 열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정말 한 부부가 될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린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고개를 기댔어요.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가 어깨를 통해 전해지는데 마치 지난 20년의 틈새가 조용히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린 한참 동안 그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의 당신을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어깨가 작고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나를 바라보면 웃어주던 사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웃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나도 당신이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그땐 잘 몰랐어요. 이해하는 마음보다
서운함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쪽지도 어린 마음에 내가 기대고 싶었던 마음에 썼던 거였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지난 세월 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 쪽지를 볼 때마다 더는 이 사람을 울리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근데 웃기게도 그 다짐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아끼게 됐어요. 내가 뭔가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오해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숨처럼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서로가 다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래요. 멀어졌어요. 근데 나는 당신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울리듯 흔들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등에 깊게 박힌 세월의 흔적들, 거칠어진 손바닥, 그 속에 담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그 쪽지를 당신에게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 내가 당신을 붙잡고 싶어서였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그때처럼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내가 먼저 알아채고 싶었어요. 그게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나왔어요. 그 마음이 저를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고마워요. 남편은 제 손을 더 단단히 쥐었어요.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이제야 제대로 붙잡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혹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어요. 응,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서로를 오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신도 나도 그렇게 살아봐요. 남편은 마치 오래 묵은 상처 위에 햇빛이 비치는 듯한 얼굴로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20년을 돌고 돌아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참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 둘의 마음은 오래된 쪽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13. 새벽이 막 시작되려는 시간. 창밖이 옅은 회색빛으로 번져오고 있었어요. 우리 둘은 여전히 같은 자리, 서로 마주 앉아 그냥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평온함이 왠지 익숙하면서도 또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가구 배치가 조금씩 바뀐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분명 같은 곳인데 마음은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왜 진작 말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죠. 그때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멀어지게 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상처였던 거예요.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갑을 다시 꺼내더니 그 쪽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이걸 놓아주고 싶어요. 당신도 나도 그때의 우리를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히 쪽지를 손에 들었어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오래된 사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요. 우리 보내줘요. 더는 이걸 붙잡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아요. 남편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0년 동안 지켜온 종이를 포기한다는 건 그에게도 큰 용기였을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요. 앞으로는 말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말해줘요.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약속? 나도 당신한테 바래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약속할게요. 나도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혼자서 견디지 않을게요. 당신이 있으니까. 기댈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 두 손을 감싸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나이 들고, 더 마음이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두드렸어요. 그게 결혼이죠. 같이 늙어가면서 변해가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가 참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마치 처음 사귈 때 살짝 쑥스러워하던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잠시 후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오늘 아침밥 같이 먹을래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차려보는 거. 그 단순한 말이 그렇게 벅차게 들릴 줄 몰랐어요. 응, 좋아요. 같이 먹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첫 끼로.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쪽에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새벽 공기가 조금은 차가웠지만 손은 따뜻했어요. 그 온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우린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조용히 뒤에서 우리를 배웅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엌불을 켜자 희미한 주황빛 조명이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새벽과 아침 사이 누구도 깨지 않은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어쩐지 20년 전 신혼 때의 우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고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뭐부터 해야 하지? 당신이 늘 먼저 했잖아요. 나는 옆에서 따라만 했고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럼 오늘은 당신이 먼저 해봐요. 나도 옆에서 보고 있을게요. 우리 역할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남편은 한참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계란과 대파를 꺼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여워 보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20년 동안 책임감과 무게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이제야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걸지도 몰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도마 위에 대파를 올리고 칼을 잡았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긴장해서 대파가 제대로 잘리질 않았어요. 톡, 톡, 툭. 자꾸 옆으로 굴러가 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등에 제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잘라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제 손을 바라보다가 숨을 가라앉힌 뒤 천천히 다시 대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동작에서 이 사람과 다시 삶을 맞추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란을 풀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를 볶는 향이 집안 가득 퍼지자 문득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냄새 참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아침 준비해주던 냄새. 저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우리 많이 바빴잖아요. 바빠서 말도 못하고 웃는 시간도 줄어들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사치가 됐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린 늘 바빴어요. 근데 그 바쁨이 서로를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돈 벌고 미래 준비하고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조심히 불을 줄이며 말했어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등 뒤에서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남편의 후회든 그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 가진 마음이든 그 모든 게 지금 우리의 대파향이 나는 부엌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만든 계란말이는 솔직히 조금은 삐뚤어졌고 너무 익어서 가장자리가 갈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며 진심으로 웃음이 났어요. 잘했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내가 한 것보다 조금 더 타긴 했지만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내가 다시 배워야겠네요. 당신이랑 다시 살려면 이런 것도 잘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울렸어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도 나랑 같이 있어 줄 거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엔 어른의 주름도 세월의 흔적도 있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예전의 따뜻함도 그대로였어요. 응, 당연히 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풀어졌어요. 그 조용한 미소 하나가 집안 공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삐뚤어진 계란말이와 조금 짠 간장 달걀밥을 놓고 아침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린 건 쪽지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아침 식탁 위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래요? 남편은 손가락으로 컵을 천천히 굴리며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어젯밤 그 쪽지를 당신이 본 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집을 나가거나 나를 원망할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혼자만 붙들고 있던 거였으니까. 저는 그 말이 참 마음 아팠어요. 20년 동안 그는 그 쪽지를 죄책감처럼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당신은 날 떠나지 않았어요. 화도 안 냈고 오히려 나랑 같이 이야기해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져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은 모르죠.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난 떠나지 않아요. 떠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겪은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남편은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치며 작게 웃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말 못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부엌 가득 퍼진 따뜻한 공기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에게 물었어요. 근데 당신은 왜 그날 그 쪽지를 꺼낸 거예요? 20년 동안 말도 안 하다가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어요. 지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게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내 기억이고 내 죄책감인데 당신은 모르는 채로 나는 계속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걸 버리지 못했다는 건 내가 아직도 그날을 미련처럼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그 생각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종이장 하나에 묶여 있었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만 붙잡아도 돼요. 우리 그때를 버린다고 사랑이 버려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진짜 그날의 우리를 보내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보내줘요. 그 대신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새로 쓰는 우리의 이야기.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그 쪽지를 두 손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었어요. 그 손끝이 마치 시간을 접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 난 좋아요.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 마음에서 놓아줄게요. 그 순간 20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딘가에 갇혀있던 시간이 방 안의 공기처럼 흩어져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20년 결혼 생활을 흔들었던 쪽지.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붙잡아 준 것도 그 쪽지였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도 않은 채 따뜻하게 식어버린 차 한 잔만 앞에 두고 있었어요. 준호가 잠든 방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제 마음속 어디 하나를 부드럽게 풀어주었지만 또 다른 곳은 조용히 씻기지 않는 통증을 남기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풀리는 곳이 있으면 아픈 곳도 생기더라고요. 창밖에서 바람이 스며들었는데 그 바람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손끝 같았어요. 젊었을 때 준호와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는 그때도 불안한 듯 제 손을 감싸주었는데 그 손이 어쩐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지갑 속 그 쪽지였어요.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 문장은 아직도 제 마음 구석에서 잔잔한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읽을 때마다 같은 의미인데 읽을 때마다 다르게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준호가 준 설명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믿는다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상처는 바로 아물지 않듯이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천천히 기다리자고 속삭였어요. 조금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조용한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결혼 초반 준호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매일 지친 얼굴로 돌아왔는데도 저를 보면 한참 동안 멍하니 웃곤 했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살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웃음이 기억나는데 그 웃음 때문에라도 그를 쉽게 놓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을 열었어요. 준호는 깊이 자고 있었는데 이마에 잔주름이 늘어난 게 보였어요. 아마 그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려보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하더라고요. 온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만 어딘가 조금 어긋났던 거였어요. 그걸 다시 맞추려면 서로 조금 더 붙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든 그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아직 많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당신을 놓을 준비는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불안하면서도 애틋했어요. 그리고 방을 나와 불을 끄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겪는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때 나는 오늘 밤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살짝 차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기 직전 준호가 조용히 뒤척이더라고요. 그 소리가 어쩐지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잠들었어요. 그런 밤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는데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오늘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힘 같은 것도 함께 남아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준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어딘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마치 작은 소리에도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천천히 앉았어요. 둘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는데 그 고요가 오히려 마음을 더 울리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내가 마음대로 정리해버린 일인데 당신이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미안함이 배어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살짝 돌리며 말했어요. 나 아직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노력해 보려고요. 말한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마음은 쉽게 흔들렸어요. 그를 마주보고 있으니 20년이라는 시간이 새삼스럽게 깊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제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해요. 내가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나도 당신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냥 옆에서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많이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그때 문득 지갑 속 쪽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어요. 그 한 장 때문에 제 모든 시간이 뒤흔들렸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어딘가 뜨거운 것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 뒤에는 어젯밤 그의 두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가 조용히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제는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줬으면 해요. 나한테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켜더라고요. 마치 마음속 문 하나를 열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말할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됐고, 왜 끝낼 수밖에 없었는지 다 얘기할게요. 그 순간 저는 제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두려웠지만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모르는 건 더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진짜를 알고 나서 아파지는 게 오히려 약이 될 때도 있다는 걸 살아오면서 배웠거든요. 준호는 손가락을 맞잡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 표정에는 숨겨온 죄책감과 설명할 기회가 생긴 안도의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첫 문장을 꺼내려던 순간 제 마음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가 피했던 이야기들이 드디어 마주보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창밖에서 아침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사이로 우리의 오래된 시간들이 살며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아침이었어요. 18부. 준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한동안 말없이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길지는 않았는데 묘하게 오래 느껴졌어요. 마치 말을 꺼내면 그동안 숨겨온 시간이 모두 쏟아져 나올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그는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회사 후배였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 때문에 자주 마주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계속 말을 붙였어요. 일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그대로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내가 힘들어했던 시기였잖아요. 프로젝트도 잘 안 풀리고 당신하고도 자주 부딪혔고 그때 내가 약해져 있었어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 너무 컸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피했고 멀어지려고 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쪽지를 준 거예요. 저는 그 쪽지가 생각나서 가슴이 살짝 조여왔어요. 주머니 속에서 그 쪽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손끝이 떨리던 순간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 쪽지에 썼던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적은 거였어요. 그날 내가 계속 무표정하게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를 흔들어 보려고 한 거겠죠. 그때 난 이미 그 사람이랑 끝내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어둡고 조용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묻지도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그의 말이 혼자 흐르게 두고 싶었어요. 쪽지를 받고 나는 바로 끊었어요. 정리했고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선 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뒤로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손등을 바라보더니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가만히 접었어요. 그런데
그 쪽지가 당신 눈앞에 나타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걸로 우리의 20년이 흔들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정직하게 말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살짝 누그러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앞으로도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덧붙이지 않은 것도 도망치지 않은 것도 고마웠어요. 준호는 제 말을 듣고 숨을 아주 깊게 내쉬었어요. 그 표정은 누군가에게서 용서의 초입을 겨우 건너는 사람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조금 더 밝아졌고 그 빛이 식탁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 장면이 괜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대화가 우리의 오래된 시간을 조금은 다시 붙여주는 얇은 실 같은 거였다고요. 아직 완전히 이어진 건 아니었지만 끊어지지 않은 건 참 다행이었어요. 그런 아침이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식탁 위에는 긴 숨결만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는데도 그 고요가 묘하게 따뜻하고 어딘가 서늘했어요.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한쪽은 풀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도 천천히 저릿하더라고요. 저는 머그컵을 감싸쥔 손끝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저를 생각보다 크게 안정시키는 걸 느꼈어요. 어젯밤까지는 모든 게 답이 안 나오는 혼란이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어디가 아픈지 방향은 알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당신한테는 이런 내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요. 완벽한 남편은 아니어도 최소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당신이 상처받은 건 내가 만든 일이니까 계속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표정이 괜히 제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솔직한 모습이 지금의 저한테는 거짓 없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완벽한 사람 바라본 적 없어요. 완벽하려고 했던 마음이 차라리 더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요. 숨기지 않는 당신이 지금은 더 고맙고요. 제 말이 끝날 때쯤 준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이 오래전 우리가 처음 싸웠던 날 그가 조심스럽게 화해를 걸어왔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2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어요. 서툴고 어렸던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의 시간을 함께 살아왔는지 그 긴 시간 속에도 이런 흔들림 하나쯤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아프지 않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도 솔직히 꺼내보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이 시리긴 해요. 갑자기 쪽지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당신도 알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는 우리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말을 끊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반응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움직였어요. 준호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 마음 다 받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걸 내가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당신이 이제부터 어떤 감정을 말하든 내가 다 들을게요. 도망 안 갈게요. 약속할게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그동안의 두려움을 조금은 녹여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고 그 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길 위를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틀거려도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제 손등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갑자기 잡은 것도 아니었고 움켜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손길이었어요. 그 온도가 오늘따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남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멀리 밀어내고 싶은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긴장 같은 게 살짝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조용히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오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동네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장바구니 하나 들고 천천히 발을 옮기는데 마치 제 마음도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편안해진 건 아니었지만 숨이 조금은 덜 아픈 그런 하루였어요. 시장에서 익숙한 상인들이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그 인사 속에서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 후 대부분의 날들이 이렇게 천천히 흘렀는데 한 장의 쪽지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이 흔들렸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놀랍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를 대하는 공기가 조심스러운데 그 속에는 멀어지지 않으려는 의지도 있었어요. 준호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시장 다녀왔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나 때문이에요? 그 질문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응, 당신 때문이긴 해요. 근데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준호는 그 말에 아주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저를 묘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문득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조금 쉬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서로 너무 당연하게만 대해왔던 것 같아요. 가끔은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준호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심스럽게 따라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잘못했던 만큼 당신 마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시간 걸릴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 시간 같이 걸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오늘 중 가장 따뜻하게 들렸어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마음. 그게 지금의 저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약이었어요.
잠시 집안의 고요가 흘렀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사이에 있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바람 사이로 마음 한켠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준호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가까이 앉았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럴 만큼의 준비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멀리 떨어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준호도 그걸 아는 듯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있는 제 존재를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직 끝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편안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오겠죠. 준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오늘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숨 하나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조용하고 느린 변화였는데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소중한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저녁이었어요. 낯빛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창가, 주홍빛이 번지는 골목 끝에서 선우는 오랜만에 숨을 길게 들이켰다. 한때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다. 홍씨 아저씨가 건네준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 때다. 지켜야 할 사람도 놓아줘야 할 아픔도 내 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 말을 품고 선우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느리게 흐르고 나뭇잎은 저마다 저녁빛을 훔쳐 금색으로 흔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사라졌다가 다시 떠오르며 세상은 어쩌면 그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가 남긴 묵음 처리된 번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아버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선우는 이제 조금은 상상할 수 있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의 표정, 말을 삼킨 사람의 눈, 오랜 미안함을 등에 지고 사는 어깨, 그 어깨가 생각보다 많이 굽어 있었음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 선우에게는 또 다른 울림으로 남았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은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하면 집에서 쉬어. 내일은 내가 먼저 갈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온기와 선우를 향한 작은 바람이 겹겹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말이 없어도 서로에게 닿을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충분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져 겉옷을 여미던 그때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고개를 돌렸다. 유나였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오는 얼굴.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그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해져 있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선우가 말없이 묻는 눈으로 바라보자 유나는 가볍게 웃었다.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선우의 마음에 오랜 겨울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짧은 숨결이 어둠 속으로 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그 빛이 서로의 눈에 고요하게 비쳤다. 말하지 않아도 이 순간이 앞으로의 모든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둘 다 느끼고 있었다.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잖아. 유나야.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무엇을? 유나가 고개를 기울였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도. 유나의 손등이 조용히 선우의 손등 위에 얹혔다. 그 손길은 말 대신 한 사람의 결심을 받아들이는 고요한 응답처럼 따뜻했다. 밤이 깊어지기 전 서로에게 남긴 건 긴 고백도 눈물도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끝내 외면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아니었는데 스산한 공기 속에서 마음이 자꾸만 되뇌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집 앞 골목을 도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화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꽃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어딘가 준비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당신을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이 순간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괜히 눈물이 났어요. 말을 꺼내려 했는데 말보다 눈물이 먼저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어떤 마음을 먼저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오니 따뜻한 조명이 조용히 켜져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거실인데 유난히 고요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 코트를 받아 걸어주고는 식탁에 준비해둔 뜨거운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저희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놓인 국화 한 송이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향기 속에서 저는 20년 동안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날, 서툴게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놓던 시간들, 아이를 잃고 시린 겨울을 견뎠던 날들, 서로를 미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래도 결국 서로를 놓지 않았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국화향을 따라 제 마음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요. 부족해도 흉할 때가 있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봐요. 당신도 나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마치 오래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조용히 찾아오는 걸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같은 시간 안에서 같은 온도를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되는 밤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대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희한하게 편안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줘서 오늘도 내가 버텼어요.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살며시 웃었어요.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마음속 문이 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똑같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솔직해졌고 조금 더 따뜻해졌고 조금 더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다시 걷게 했어요. 서로를 등지고 있던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국화꽃은 며칠 만에 시들었지만 그날 마음에 스며든 온기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 결혼 생활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덕분에 저희는 다시 서로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오래된 봄이 다시 오는 중이라고요.